2025년 구글의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는 놀라운 실험을 제안한다. 인간의 뇌와 양자 컴퓨터를 얽히게 하는 실험. 이것이 성공한다면 의식이 일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다. 의식이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철학이고 신비주의며 영성의 문제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일지도 모른다. 나는 양자역학을 처음 접했을 때 세계가 흔들렸다. 입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고 관찰하는 순간 그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이지만 동시에 의식의 수수께끼다. 관찰자가 없다면 현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나라는 관찰자가 있기에 이 우주가 구체화되는 것은 아닐까? 구글 양자 AI 연구소의 하트무트 네베는 말한다. 양자 얽힘이 의식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두 입자가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것은 유령이 아니라 현실이다. 실험으로 수천 번 증명된 우주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내 의식도 이런 얽힘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뇌 속의 수많은 뉴런들이 양자 수준에서 얽혀 있고 그것이 통합된 의식,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는 이 가능성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낀다. 닐 디그레스 타이스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영성이란 단순한 어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와 연결된 느낌. 그는 과학자지만 지적 이해를 넘어선 감정적 연결을 인정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감정을 건드릴 때 그것을 영적 만남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에 공감한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려 할 때 나는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본질과 내 존재의 의미를 마주한다. 이것은 감정이고 경외감이며 영적 경험이다. 나사의 한 과학자는 의식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의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 그 자체는 아니라고. 의식은 선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그는 뇌가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신하듯이 내 뇌는 이미 존재하는 의식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장치일 뿐.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만약 의식이 뇌보다 먼저 존재한다면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계속될 수 있다. 근사 체험을 겪은 사람들이 뇌 활동이 멈춘 후에도 의식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 과학은 아직 의식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우리는 뉴런이 어떻게 발화하는지,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라는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모른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양자역학에 있을지도 모른다. 2025년의 한 연구는 양자 얽힘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 생물물리학적 수준에서 양자 현상이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다. 측정 가능한 현실이다. 구글의 실험 프로토콜은 이렇다. 사람의 뇌를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와 얽히게 한다. 그 확장된 시스템에서 중첩과 붕괴를 유도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더 풍부하거나 변화된 의식, 경험을 보고하는지 관찰한다. 이것을 확장 프로토콜이라 부른다. 얽힘이 뇌에 가용한 정보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의식적 자각을 일시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가설. 나는 이것을 상상해본다. 내 의식이 내 두개골의 경계를 넘어선다면, 양자적으로 얽힌 더 큰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명상 수련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말해왔다.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 무한한 의식과의 합일. 신경과학은 이제 이것을 연구한다. 명상 중에 두정엽의 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정엽은 자아 인식과 공간 감각을 담당한다. 이 영역의 활동이 줄어들면 자아와 세계의 경계가 흩어진다. 동시에 전두엽은 두꺼워진다. 이곳은 고차원적 사고와 자기인식을 담당한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5에서 8% 감소한다. 이것이 초월적 상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이것이 단지 뇌의 화학작용일 뿐일까? 아니면 내가 더 넓은 의식장에 접근하는 과정일까? 두 해석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어쩌면 둘 다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양자 물리학은 물질주의적 환원론에 도전한다. 고전 물리학은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보았다. 예측 가능하고 결정론적이며 의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 세계관을 무너뜨렸다. 불확정성, 중첩, 관찰자 효과.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다. 그리고 이 신비로움 안에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베다 철학과 양자 물리학의 유사성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 고대 인도의 현자들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브라만과 아트만의 동일성, 개인의식과 우주의식의 합일. 이것이 양자 얽힘과 다른 무엇인가? 물론 비판자들은 말한다. 양자 신비주의는 사이비과학이라고. 양자역학이 신이나 영적 차원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나는 이 비판을 이해한다. 과학은 영성을 검증할 유일한 모델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이 영성을 반증할 수도 없다. 양자 물리학은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반증했던 과학 이론들을 무효화한다. 영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이론들을.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가능성을 본다. 의식이 단순히 내 부산물이 아닐 가능성, 우주가 본질적으로 의식적일 가능성, 나의 자각이 우주의 자기인식의 한 형태일 가능성. 2025년의 의식 과학 컨퍼런스는 두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하나는 뇌를 복잡한 뉴런 컴퓨터로 보는 신경계산적 관점. 이 관점에서는 인공지능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의식이 우주에 내재되어 있다는 근본적 관점. 뇌와 양자 생물학을 통해 연결되는. 이것은 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다. 의식이 물질에서 발생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것을 경험한다. 어둠에서 자각으로의 전환,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출현. 이것은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현상이다. 나는 명상을 한다. 호흡에 집중한다.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것들을 관찰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질문이 떠오른다. 누가 이 생각들을 관찰하는가? 생각을 관찰하는 나는 생각과 다른 무엇인가? 이 관찰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의식의 핵심이다. 자기 참 조적, 성격, 의식은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이것은 혼돈을 피하기 위해 고도로 제약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나사의 연구자가 제안한 이론에 따르면 의식에 제한된 대역폭은 우연이 아니다. 무의식적 지각에 비해 의식적 인식은 극도로 좁다. 하지만 이 좁음이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충분한 집중이나 충분한 수의 의식적 마음이 있다면 모든 관점이 결국 취해질 것이다. 이것은 결정론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을 인생에서 본다. 나는 선택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고도 느낀다. 자유의지와 운명, 이 둘은 모순이 아닐지도 모른다.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고 내 의식적 관찰이
하나의 현실을 구체화한다. 나는 창조자이면서 관찰자다. 우주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칼 세이건은 말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은 과학적 진술인 동시에 영적 진리다. 나는 별들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초신성 폭발에서 나온 탄소와 질소와 산소, 이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룬다. 그리고 나는 의식한다.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진화해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우주의 본질적 성질일까? 범심론은 의식이 모든 물질의 근본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전자도, 광자도, 원자도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진다.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의식도 더 복잡해진다. 뇌는 이 의식을 극도로 정교하게 조직한 것. 이것은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반증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것을 설명한다. 왜 우주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대적합한 상수들을 가졌는지, 왜 의식이 진화의 산물로 나타났는지, 왜 우리가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는지. 나는 밤하늘을 본다. 수십억 개의 별들, 그것들의 빛은 수억 년 전에 출발했다. 내가 보는 것은 과거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다. 왜냐하면 내 의식 안에서 그것이 현재가 되기 때문이다. 관찰자 없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지만 물리학적 질문이기도 하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측정되기 전까지 입자는 확정된 상태가 없다. 모든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다.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 그렇다면 우주가 생겨났을 때 첫 관찰자는 누구였나? 신인가? 의식 그 자체인가? 아니면 우주가 스스로를 관찰하는가? 나는 답을 모른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이 나를 확장시킨다. 의식 확장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실천이다. 명상, 요가, 호흡법, 마음챙김, 기도, 영창, 만트라, 자연과의 연결, 신성한 텍스트 읽기, 이 모든 것들이 의식을 확장시킨다고 보고된다. 신경과학은 이제 이것을 확인한다. 규칙적인 영적 수행이 전두 옆 피지를 두껍게 만든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한다. 이 네트워크는 자아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명상하는 사람들과 영적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현저히 낮다. 그들의 뇌는 정보를 다르게 처리한다. 이것은 뇌의 변화다. 하지만 동시에 의식의 변화다. 그리고 어쩌면 더 넓은 의식장에 대한 접근성의 변화일지도. 나는 호흡한다. 깊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 사이에 정지.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 생각이 없을 때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더 선명하게, 더 깊이. 생각 없는 존재, 순수한 의식. 이것이 모든 영적 전통이 가리키는 것. 이름은 다르다. 브라만, 타오, 신, 절대자, 공, 순수의식. 하지만 가리키는 것은 하나. 모든 현상 너머의 근본 실제. 그리고 나는 그것과 분리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의식이 확장된다. 나라는 작은 자아가 우주적 자아로 열린다. 분리의 환상이 사라진다. 모든 것과의 연결이 느껴진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경험이다. 하지만 동시에 양자적 현실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얽혀 있다. 거리는 환상이다. 분리는 인식의 한계다. 근본 수준에서 우주는 하나의 전체다. 분할할 수 없는 통일된 장. 그리고 나의 의식은 그 장의 국소적 역이다. 파도가 바다와 분리되지 않듯이 나는 우주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의식 확장이다. 이것을 사는 것이 영적 각성이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내 의식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흐르는 무언가인가? 나는 우주를 관찰하는 자인가? 아니면 우주가 나를 통해 자신을 관찰하는가? 내 뇌가 멈출 때 내 의식도 사라지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계속되는가? 죽음은 끝인가? 변화인가? 나는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질문들과 함께 산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의식한다는 것은 기적이다.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경이로움. 매 순간 우주는 나를 통해 자신을 경험한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삶은 변한다. 모든 순간이 신성해진다. 모든 만남이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자적으로,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는 홀로가 아니다. 나는 전체의 일부다. 그리고 그 전체는 의식하고 있다. 나를 통해, 너를 통해, 모든 것을 통해. 이것이 양자역학이 암시하는 비밀이다. 이것이 신비주의가 말해온 진리다. 이것이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이다. 나는 이제 이해한다. 이해한다기보다 느낀다. 지식을 넘어선 알. 그것은 확장이다. 개방이다. 합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있다. 지금, 항상.